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떠나봅시다. 출발! 우리가 역사를 접하는 것들은 역사서와 유물, 유적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서는 원본이 남아있는 것이 한 권도 없습니다. 모든 역사책은 이성계 조선에서 재간행된 책들이고 단 삼국사기 권사 14 권 50책으로 한 권, 성암본이라고 13세기 후반의 고려시대 마지막쯤에 원본을 복각한 책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성계 조선시대인 1512년에 재간행된 책들입니다. 원본이 없기 때문에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잘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내용은 거의 다 맞다고 보며 다만 많은 양을 빼버리고 재간행한 듯합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권 46, 최치원 열전에서는 고구려와 백제가 강성할 때 유연제 노 5월을 다스렸다고 써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물입니다. 유물은 특정 지역에서 발굴 조사를 하여 도자기나 검, 금관, 비석 등 고무덤에서 나오는 물건 또는 땅속에서 잠들어 있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선대의 인류가 후대에 남긴 물건을 말합니다. 일제감정기 시대에 유물 조작 등이 많이 이루어졌고 도굴도 많이 당했습니다. 유물은 사람의 손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역사 조작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후에 발굴 조사한 곳들 중에서는 우리가 믿기 힘든 유물들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신라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고구리 유물이 나오고 가야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고구리 갑옷이 나오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적입니다. 유적은 선대에 만들어졌거나 싸움터였던 흔적들 또는 오래된 무덤 등으로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또한 움직여서 조작을 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 이동을 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땅속에 파묻혀 있는 고분들의 위치를 조작하기는 힘들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비석 같은 경우, 그러니깐 광개토대왕비 일경우는 높이가 6m가 넘으니 함부로 이동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지지만 비석의 윗부분을 보시면 깨져 있습니다. 옮기다가 깨져나간 부분이거나 갈려나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석을 만들어서 세울 때는 항상 비석에 받침대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광개토대왕비는 받침대가 없습니다. 현재 광개토대왕비가 있는 곳은 지반시입니다. 압록강 너머 바로 있는 곳인데 조선에서는 그것을 여진족 비석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높이가 6m가 넘는 크기인데 그것을 고구리 광개토대왕비인지를 몰랐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서역에서 그린 고지도를 보시면 조선의 영토는 압록강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노란 실선은 현재 압록강이고 현재 국경선입니다. 지반시는 이쯤 됩니다. 지반시가 이성계 조선 땅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두 번째 지도도 마찬가지로 조선의 영토는 압록강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노란 실선은 현재 압록강이고 현재 국경선입니다. 지반시는 이쯤 됩니다. 지반시가 이성계 조선 땅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세 번째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의 영토는 압록강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노란 실선은 현재 압록강이고 현재 국경선입니다. 지반시는 이쯤 됩니다. 지반시가 이성계 조선 땅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이성계 조선 땅에 있었으면 조선에서 몰랐다고는 절대 못합니다. 이성계 조선 땅에 없었으므로 조선에서는 몰랐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광개토대왕비가 다른 곳에서 이동되었을 가능성을 말하시는 분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럼 유적인 고무덤 같은 경우는 이동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고무덤에서 나오는 유물은 조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입구를 발견하여 안에 있는 유물들을 조작하여 다시 묻어버리고 추후 발굴 조사를 떠들썩하게 하고 기자들도 잔뜩 불려들여서 순식간에 조사를 마치게 되면 조작에 대한 마무리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고구리의 서쪽 강역이 현재 유화강까지라고 학교에서 배워왔습니다. 유화강 서쪽 너머로는 절대 못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보실게요. 현재 북한 평양 서쪽 남포시 덕흥리 고분이 있습니다.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덕흥리 고분은 1976년에 관계 공사를 하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일제시대에 발견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만약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발견되었더라면 덕흥리 고분 안에 있는 내용들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408년에 무덤이 완성되었고 유주자사 진의 무덤의 주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13명의 태수들을 거느렸던 유주자사 진.
그는 왜 이 먼 곳인 한반도 평양 근처에까지 와서 묘지를 만들었을까요? 그거야 당연히 안전한 곳에다가 모셨기 때문입니다. 적군이 와서 묘지를 파괴하거나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3명의 태수들입니다. 어느 지역의 태수들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408년에 완성되었다는 이 덕흥리 고분이라면 유주자사 진이 활동하던 시기는 408년 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분 안을 보시면 전실 서벽 상단에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13구는 유주부에 속하고 75연이다. 주치는 광계이고 지금의 영국 낙양에서 2300리 떨어져 있다. 도의는 일부이고 모두 13군이다. 낙양에서 덕흥리 고분까지 1600km이고 사천리 5000리 정도 되기 때문에 덕흥리 고분까지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대륙사관으로 보는 입장에서 저는 평양을 산서성 평요성으로 보고 있거나 하북성 북경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학계에서 말하는 위치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영군태수, 범양내사, 어양태수, 상곡태수, 광년태수, 대군내사, 전실 서벽하단에는 북평태수, 요서태수, 창녀태수, 요동태수, 현도태수, 낙랑태수, 마지막 한 분은 판독불가라 모릅니다. 지도에 표시한 위치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각주에 나와 있는 위치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위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주하면 현재 학계에서는 하북성 북쪽을 말합니다. 우리 학계에서도 유주자사 진이 거느렸던 13개군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유주자사 진이 구고리 사람이 아니고 화하족 사람이 고구리로 망명했을 거라 추정한다고 합니다. 망명자의 무덤을 저렇게 화려하게 잘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봅니다. 삼국사기의 기사들을 보시겠습니다. 313년에 낙랑군을 빼앗고 314년에 대방군을 고구리가 빼앗았습니다. 375년에 백제와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378년에 거란과 전투가 있었습니다. 385년에 요동과 현도를 빼앗고 바로 그 해에 다시 뺏깁니다. 광개토대왕 때 후연과의 전투에서 후연이 요동성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385년에 빼앗긴 요동성이어서 고구리의 땅이 아닐 것인데 405년에 후연이 고구리의 요동성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385년과 405년의 사이에 고구리가 요동을 공격해서 빼앗아서 고구리의 땅이 되었다. 라는 기사가 사라졌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385년의 요동성은 후연의 땅이었습니다. 405년에도 당연히 요동성이 후연 땅인데 후연이 요동성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자기네 땅을 자기가 공격하는 것인데 고구려본기 기사에 나온다는 게 이상합니다. 유주자사 진의 13구는 이미 고구리가 공격을 해서 빼앗은 땅인데 삼국사기의 기록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삼국사기에 없습니다. 그것은 삼국사기 원본에 있던 글을 재간행하면서 삭제했다고 보여집니다. 406년까지 후연과의 전투를 하였고 408년에서야 북연과의 인연으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기사들의 내용을 보시면 406년까지 후연과 전투를 하였고 408년에는 북연과 평화협정을 했다고 합니다. 유주자사 진은 408년도 이전에 유주자사를 했으므로 후연 사람이었고 고구리와 전투를 벌릴 정도로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적국인데 후연이 망할 때쯤 고구리에 망명을 한다고 해서 고구리에 도움이 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후연이 고구리에 흡수라도 되었더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왕조인 북연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판독문 첫 줄을 보시면 유주자사 진은 석가문불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석가문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제자, 유주자사 진. 그런데 석씨, 박씨, 김씨, 우리나라 성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석씨인 석가문불입니다. 우리나라 성씨를 가진 석가문불이 화하족에서 망령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석가문불이 불교와 관련되어 유주자사 진이 불교 신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리에 불교가 들어오는 시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300년대 후반입니다. 하지만 석가문불이라는 말은 미륵하생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고구리에 미륵신앙이 들어오는 시기는 5세기라고 합니다.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단어라는 반박도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뭐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입니다. 유주자사 진이 거느렸던 13개 군은 하북성 일대와 산서성 북쪽을 말할 수 있고 산서성 일대와 섬서성 북쪽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낙양은 어디였을까요? 낙양에서 고구리 유주부까지 2300리라고 했습니다. 당척 1, 2에 540m이니까 1242km입니다. 학계에서 말하는 위치에서 보면
현재 낙양시까지 거리는 직선 거리로 600km입니다. 반도 안 되니 이곳은 낙양이 절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태행산맥을 기준으로 요동 요서로 나누어서 바라보면 현재 낙양시까지 거리는 요서에서 직선 거리로 200km이고 요동에서 직선 거리는 250km입니다. 산서성과 섬서성 사이에 흐르는 황하강을 요의 기준으로 잡으면 현재 낙양시까지 거리는 요서 요동 둘 다 220km 정도 나옵니다. 지도에 나와 있는 낙양은 삼국시대에는 이 위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거리의 기준으로 걸어서 갈 경우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직선 거리로 측정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짐작으로 수치를 생각해야지 우리가 과거로 갈 수 없어서 그때 그 시절의 길이 얼마나 굽혀져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나올 수 없습니다. 직선 거리 670km인 곳을 내비게이션으로 걸어서 가면 770km 나옵니다. 그 옛날에 길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해도 900km 이상은 나올 수 없습니다. 낙양은 서남 쪽으로 아주 구석에 처박혀 있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